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우선 그 뉴로 머스큘러 정션의 드러그들과 오토매틱 널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우선 액큐트 니코티닉 포이즈닝, 니코틴 포이즈닝, 급성 니코틴 중독과 갱글리오닉 블로킹 드러그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액큐트 니코틴 포이즈닝은 니코틴을 포함하는 스프레이형 살충제의 흡입이나 이런 소화가 담배 제품을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코틴은 60mg 정도로 성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입으로 흡입된 담배 니코틴은 위흡수가 지연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 흡수되는 게 위장이니까 이제 구토는 이제 그 위장관에 남아있는 담배 성분들은 단순하게 위의 구토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 심각한 포이즈닝은 아주 빠른데, 이것들은 네오시아, 살리베이션, 앱도미널 페인, 보미팅, 드라이 헤리아, 콜드 스웨트, 헤드에이크, 디지즈 등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레스피라토리 시스템 페일러가 일어나게 되면은 몇 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테라피는 보미팅을 유도하거나 배출시켜야 되는데, 알칼리성 용액을 피하고 활성탄의 현타객을 관을 통해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의 지원과 쇼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활성탄 현타객을 직접 넣으면은 바로 그 니코틴 해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모킹 시세션, 즉 바로 그냥 흡연을 줄이는 방법인데, 흡연 중단 약물 치료의 두 가지 목표는 니코틴 중독을 줄이는 것과 니코틴에 강화된 효과를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은 어느 정도는 뉴럴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서브타입들에 의해 조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레니실린이 금연 처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약물은 니코틴 ACH 리셉터와 상호작용해서 표준화된 모델 시스템에서 바레니실린은 알파4, 베타2 리셉터들의 부분적인 경쟁제이며 세븐 서브타입의 아주 완전한 경쟁제입니다. 니코틴 자체는 금연을 돕기 위해서 여러 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1차적인 약효는 유혹이나 금단 증상을 막는 것입니다. 니코틴은 껌이나 루젠스 트랜스더멀 패치, 네이설 스프레이, 바이퍼 인헬리어 등의 일반 의약품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갱글리오닉 니코티닉 리셉터를 차단하는 물질은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물질은 일단 첫 번째 그룹의 원형은 니코틴인데, 먼저 이게 ACH와 같은 반응으로 갱글리온을 자극하고 지속적인 탈부극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을 차단하고, 두 번째 화합물들은 갱글리오닉 니코티닉 리셉터 사이트에 결합하는 아세틸콜린과 경제하거나 채널을 블로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 메카밀 아민 같은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들은 하이퍼텐션에 대한 첫 번째 효과적인 치료법이었고, 체계 약부분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1950년대와 60년대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갱글리오닉 트랜스미션의 심파세틱 그리고 파라심파세틱 뉴로 트랜스미션에서 역할로 인해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들의 강압 효과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동반하였습니다. 이제 역사를 알아보면, 마셸이 13년에 테트라에틸 암모늄이 갱글리아에 대한 니코틴 패럴라이징 작용에 대해서 처음 말하긴 했지만, TEA는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과 오토노믹 갱글리아에 대한
이온 효과가 분석되기 전까지는 좀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 종류의 갱글리오닉 블로킹 드러그의 전형인 헥사메토늄은 2개의 쿼터리 질소원사 사이에 6개의 메틸렌 그룹의 브릿지가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뉴로머스큘라 그리고 무스카리닉 블로킹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쿼터널리 그리고 비스쿼터널리 암모늄 이온처럼 트리에틸설포늄은 도 갱글리오닉 블로킹 효과를 가지고 세컨더리 아민인 메카밀 아민은 현재 트루트 신드롬을 위한 희귀약품으로 허가받고 있습니다. 트루트 신드롬은 일종의 틱장애입니다.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의 투여 이후에 관찰되는 거의 모든 사이올로지컬 알터레이션들은 이제 이 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도미넌트 톤이라는 게 있는데 알테리올과 베인 그리고 스웨트 글랜드, 제니털 트랙, 스웨트 글랜드에서는 심파세틱 톤이 프리도미넌트 톤이고 베인, 헐트, 아이리스, 베인 말고 헐트, 아이리스, 실리아리 머슬, GI 트랙, 유리널리 브레더, 살리발리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도미넌트 톤이 파라심파세틱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갱글리오닉 블로케이드의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을 대표하고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의 치료적인 효용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엑시팅 심파세틱 톤은 갱글리오닉 블로케이드에 의해 낮아진 혈압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고 자세로 인한 저혈압이 갱글리오닉 블로킹 드러그를 받는 외래 환자들에 있어 가장 큰 제한 요인입니다. 심기능이 정상적인 환자에서 갱글리오닉 블로킹 드러그에 의해 종종 혈관 확장과 말초 우려로 인해 줄어든 비너스 리턴의 결과로 칼디악 아웃풋이 줄어듭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칼디악 아웃풋, 스트로크 볼륨, 레프트 벤티큘러 워크 등이 감소되고 민 심스테믹 블러드 프레셔가 50에서 60mm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셀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감소는 미미합니다. 갱글리오닉 블로킹 에이전트의 투약 시 스켈레탈 머스 블러드 플로우는 변화가 없지만 스플래치닉과 리날 블러드 플로우는 감소합니다. 가벼운 부작용들이 시각장애, 드라이마우스, 결막 일혈, 배뇨지연, 기타 등등이 있고 이는 포스츄럴 하이포텐션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반응은 하이포텐션, 변비, 졸도, 장폐색, 요폐, 그리고 안근마비 등이 있습니다.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있는 니코티닉 ACH 리셉터를 통해서 뉴로 트랜스미션을 막음으로써 골격근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진정제나 기억상실, 진통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와 함께 쓰여 골격근을 진정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진통제의 역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들은 모터 엔드 플레이트의 첫 탈분극을 일으켜 다른 자극에 대해서 불응기가 되게 만듭니다. 컴피티티브나 논 디폴라이징 블로킹 에이전트들은 모터 엔드 플레이트에 있는 그것들의 리셉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ACH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디폴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인 숙시니콜린은 빠른 시장과 짧은 지속시간 때문에 빠른 마취 도입 시 엔도트라키얼 인큐베이션을 촉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아주 재빨리 기관지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베큐리늄이나 로크로늄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적합하고 에트라크륨은 간과 신장 부전 환자들에게, 펜크로늄은 정상적인 간이나 신장 기능을 하는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임상에서 젠타크룸은 숙시닐콜린과 비슷할 정도로 짧은 지속시간과 적은 부작용으로 인해 컴피티티브 에이전트들의 새로운 클래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통한 쿼터너리 암모늄과 설포늄 컴파운드의 흡수는 완전하지 않고 예측이 꽤 힘듭니다. 이러한 것은 이온 물질들의 제한적인 세포막 통과 능력과 소장의 추진 운동과 위의 엠팅의 저하 때문입니다. 가스트릭 엠팅. 흡수된 후 컨터너리 암모늄과 설포늄 블로킹 에이전트들은 1차적으로 엑스트라 셀룰라 스페이스에 제한되며 대부분 신장에서 변화 없이 분비됩니다.